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화공포증 완치 훈련입니다. 전화공포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의외로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죠. 전화공포증이라는 것은요, 전화를 건다 또는 받는다 이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 반응이 오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공포 반응이 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요, 전화를 한다 이런 생각만 해도, 아니면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이 전화 벨소리만 가지고도 깜짝 놀랍니다. 놀래고 긴장을 하고 불안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만나서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요새는 이제 문자로 많이 채팅을 하잖아요. 네, 문자로 대화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다양한 상황과 증상이 있는데요.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고 하죠. 네, 그럼 이제 일련의 불안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혹시 저 전화가 충격적인 소식이거나 나쁜 소식이거나 아니면은 사기꾼의 전화는 아닐까? 아니면은 또 전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하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가면서 불안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전화를 걸 때, 이때도 또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혹시 내가 그러니까 전화할 상대방한테 적절한 타이밍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전화를 하면은 저 사람이 방해받지는 않는 걸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누군지를 갖다가 내가 목소리만으로는 못 알아보지 않을까? 네, 이런 또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객이나 업무 관련인하고 이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업무 전화가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못해요.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려요. 예, 그러면은 정말 당황스럽죠. 예, 침묵이 흐릅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말을 더듬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전화 공포증은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내 몸에 공포 반응이 옵니다. 어떤 증상이 올까요? 네, 공포 반응 증상 자체는요, 놀람, 긴장, 가슴 두근두근, 아니면은 숨쉬기 어려움, 아니면 어지러움, 손발의 진땀, 아니면은 손이나 아니면 몸이 막 떨림, 네,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증상들이 옵니다. 위장이 불편하거나 메스껍거나, 아니면은 또 심한 경우에는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소변을 지립니다. 네, 찔끔하고 소변을 지리기도 하죠. 그리고 급기야는요, 공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제 숨을 갖다가 깊게 그리고 빠르게 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과호흡이라 그러죠. 그러다가 정말 공황 발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화는 정말 우리가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이 힘들어지죠. 자꾸 피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내가 업무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전화는 일상이잖아요. 네? 전화는 그게 필수잖아요. 그걸 잘 못하니까 업무와 성장에 지장이 되죠. 또 관계, 또 이 전화로 관계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관계에도 해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반복되고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왜 나만 못해? 예, 그러면 이제 자책감이 들죠. 그러면은 이제 자존감이 저하되고요. 예, 우울하게 되고요. 아주 드물지만은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전화 공포증의 원인은 뭘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공포증의 원인은 당연히 공포증 자체의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산 원인과 합쳐가지고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공포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많은 분들이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감추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제 등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시 원래 원인과 반응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편안하죠. 그 순간은 편안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원래 원인 그리고 반응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네, 공포증의 원인 많은 경우에 과거의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기억을 하는데요. 뭐 과거에 굉장히 그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다든지 모욕적인 굴욕을 줬다든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충격적인 소식을 갖다가 전화로 전해 들었다. 이런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내가 곱씹고 기억을 하는 거죠. 예, 두 번째가 정말 핵심은 이제 공포 회로라고 하는 건데요.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상당 부분이 이 회로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로라는 것은 뇌에 있다 그래서 혹이 있거나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뭐 변화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회로를 이해하려면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작동하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CT를 찍거나 MRI 찍거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회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놀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통이 됩니다. 근데 그걸 기억을 하죠. 그 기억이 남아서 앞으로 그 기억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이 있을 때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보다 더 큰 놀람이 되고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내 기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의 기억이 더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을 합니다. 이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바로 생기는 게 공포 회로라는 거죠. 일단 회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상황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 생각을 해요. 생각만 가지고도 똑같은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공포 회로라고 합니다. 이 공포증 원인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화 소통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부족할까요? 네. 이 어렸을 때부터 전화는 잘 안 하고 전부 다 문자로 하는 겁니다. 네, 문자로 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거는 뭐 어차피 만나서 하잖아요. 그 외에는 전화를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이게 껄끄러지고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 그 다음에 어린이 세대 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화 공포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맘성 원인, 제가 늘 말씀드린 바로 그 원인입니다. 1번 힘듦과 지나침, 2번 뇌과로, 뇌과로는 이제 두 가지죠. 생각 과다, 감정 과잉. 세 번째가 잘 쉬지 못함, 잘 자지 못함. 네 번째가 예민함. 네, 이게 이제 공통의 몸맘삼 원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다시 원인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포증 원인과 몸맘사 원인이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회피와 감추기, 약물 의존으로 대처하는 악순환하는 게 전화 공포증이다. 이게 원인이다. 따라서 완치 훈련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게 완치 훈련입니다.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회피와 감추기, 약물 의존으로 대처를 했다면 반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그리고 공포 반응에 대해서는 격기와 회로 깨기, 그리고 공포증 원인, 몸맘상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제가 거의 뭐 모든 병이 다 요거하고 요거만 생각하고 치료라는 것은 이 결과만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치료죠. 네, 근데 치료는 완치이 되지 않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죠. 결과만 해결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해결해야 완치 훈련이 됩니다. 자, 내가 완치 원하기는요, 현재의 나를,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내가 그렇구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에 왜 그랬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현재 전화 공포증이 있어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내가 훈련을 통해서 완치할래.
이런 마음가짐이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약물에 의존했다면은 약물도 끊겠어. 이게 이제 내가 완치 원학이가 되겠죠. 이건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훈련은 이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뭐겠어요? 내 몸만 새로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뭐 공부를 해도, 놀기를 해도, 운동을 해도, 모임을 해도 10% 덜해서 남기기. 예, 이 남긴 걸 가지고 이제 쉬기가 되겠죠. 뇌를 과로하는 분들은 생각 줄이기. 네, 그리고 스마트폰, PC, TV 줄이기가 되겠죠.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수면 훈련, 그리고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훈련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입니다. 네, 그동안은 내가 감췄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갖다가 남들한테 감췄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걸 갖다 거꾸로 알리기를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하려면은 굉장히 나한테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가까운 동료한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감췄기 때문에 모를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게 문제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릴 때 반드시 이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감추지 않고 부딪혀서 완치 훈련을 한다. 이 사실도 동시에 알려야 되겠죠. 세 번째 훈련은 격기와 공포회로 깨기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 반응이 너무 크고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다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번 겪어보자. 네. 사실은요, 피하려고 하면은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고요. 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뭐 똑같은 증세가 오더라도 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겪겠다 이 마음가짐만 가지고도 공포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 훈련 과정은요, 훈련 과정은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기인데요. 방법은 이제 맛보기 후 밀당이라고 합니다. 어떤 훈련도 다 똑같죠. 너무 압도적인 것 같다 내가 겪으면은 다시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것 같다가 갑자기 크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기를 쓰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3일밖에 못하죠. 근데 훈련은요, 항상 원리가 이겁니다. 맛보기 후 밀당. 일단 조금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해본 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오늘 조금 더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좀 덜 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화공포증에 적용해 볼까요? 내가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남이 듣지 않는 장소, 남이 옆에 주위에 있으면요, 내가 훈련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맛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전화로 했을 때 가장 쉬운 상대, 지금 전화했을 때 그게 뭐 가족이 됐든 동료가 됐든 가장 쉬운 상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밀당으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훈련은요, 그냥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강도, 네, 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대입니다. 점점 힘든 상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힘든 상대로 넓혀가는 거죠. 이게 바로 격기와 배로 깨기입니다. 한 번에 되진 않고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고요. 점점 그렇게 되면은 점점 자신감이 생기겠죠. 처음에는 그 반대였죠. 자존감이 저하됐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선순환하면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전화 소통 능력 키우기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면대면, 그 다음에 문자 대화, 여기에 주로 치중을 하셨다면은 일부러 자꾸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죠. 네, 이것도요, 능력이니까요. 모든 능력은 그렇습니다. 해봐야 늘어나는 거지, 뭐 생각을 바꾼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전화 안 할 일도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문자 자체가 저는 서툴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10년, 20년 전 얘기긴 하지만은, 그때는 그냥 문자가 오는데 저는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가 뭐 꺼리끼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자꾸 해버릇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정말로 내 일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훈련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하기 훈련이죠. 쉽게 하기의 대상은요, 내가 늘 깨어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 몸맘에 대해서, 내 성취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상호작용하는 내 사회 환경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쉽게 하기인데요. 물론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상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제가 이제 쉽게 하기 훈련을 홈페이지에 강의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냥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의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뭐 닥터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엔 정말 막막하죠. 그리고 남이 뭐 했나 자꾸 이런 것만 찾게 됩니다. 남을 하는 걸 찾지 마시고요.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자신한테 자꾸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진정으로 질문하면요, 결국 답이 나오고요. 답이 나오면은요, 맞다 틀리다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시고 바로 행하시라는 거죠. 행해야만 결과가 있죠.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원십행평이라고 합니다. 원하고, 쉽게 하고, 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네, 이거의 반복이죠. 이 원십행평은요, 질문하고 원십행평은요, 평생의 사실은 과정입니다. 오늘 현재도 닥터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죠. 하면 할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들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쉽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요, 혹시 그동안에 약물을 의존하셨다면은, 점점 줄여가시면 됩니다. 약을 끊고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훈련하면서 약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줄여가면 됩니다. 평생 공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를 할 것인가는 지금도 늦지 않는 선택입니다.